1963년쯤에는 거의 80%에 근접해. 더 올라갔네. 코로나가 닥쳐. 아 2020년에.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뻘짓이 시작되고. 네. 그 다음에 바이든이 집권한 지금에 와서 15%. 지금이 가장 최악이다. 이제는 불신을 학습을 해버린다. 분열된 대중의 시대에는 국제관계도 이렇게 바뀌는데 문제는 트럼프의 기반이야. 그냥 미국하고 의존해가지고 다 해먹으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가. 트럼프를 보라고. 4월 총선은 자 이걸 보세요. 미국한테 완전히 국가 운명을 다 갖다 마치고 일본의 짝사랑한 정권을 찍을 것이냐, 우리의 균형과 이익을 쫓아갔던 이런 어떤 정치 세력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 선택에 달린 거예요. 의원님이 출마하시면 선택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거짓말! 뭘 뻥 뚫어주기는. 전 사이다 요정 의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갈구고 그래. 아, 뻥 뚫으려면 국회를 가셔야지. 왜 그렇게 좋은 제안들 다 거절하시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지켜야지. 아, 유튜브는 구글이 알아서 지금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지켜. 기다립니다. 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의원님. 시와 때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볼 때 좀 느낌이 와야 난 또 한 번 시작하면은 물불을 안 가려 내가. 근데 지금이 그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힘든데 온몸을 불사질러가지고 싸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뭐 시와 때를 두 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아요. 국회 가면은 처음에 싸울 것 같더니 퍼져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가셔야지 의원님이. 여러분들이 댓글로 우리 김종대 의원님 빨리 국회로 가주시기를 여러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제가 요즘 계속해서 어떤 그 우리를 깨우치게 만드는 좋은 사이트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선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그 여론조사 퓨 리서치 센터. 처음 듣거든요. 이걸 살면서 뭐 왜 들어봐요? 가끔 국내 언론에 많이 나와. 유서 깊은 기관인데 내가 여기서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나 발견했거든. 뭐죠? 1958년부터 1958년 개띠잖아요. 58년 개띠부터 지금 뭐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들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70년을 매년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조사해 왔어. 아, 네. 그런데 2023년 조사 결과가 분석이 되면서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시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다. 지금 이제 이게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1958년 처음 그 여론조사를 시작했을 때 미국인의 4분의 3이 연방정부를 거의 항상 또는 대부분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신뢰했다. 4분의 3, 75%예요. 그래프로 보니까 이게 1958년에 75%로 시작해가지고 1963년쯤에는 거의 80%에 근접해. 더 올라갔네. 이때는 미국의 보수와 진보가 다 통합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국민통합의 시대인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 사회가 재부흥되고 루즈벨트 프로젝트로 이제 다시 경기가 활력을 되찾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긴 미국이 다시 회복을 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마음들이 누구나다. 이게 대부분 생길 것 같아요. 75%에서 80%였다. 근데 60년대 중반을 넘어가지고 한 68년도 되면 60% 수준으로 떨어져요. 아, 후반기 가면서 1970년이 넘어가면 다시 50%로 떨어지고 1975년경에는 40%로 떨어져요. 반토막 난 거거든? 80%에서 40%로? 왜 그랬을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전 태어나기도 전이라 1960년대부터 1975년대까지 75년도까지 60년대 후반부터 무슨 일이 있었지? 베트남 전쟁. 아, 그래요? 베트남에서 미국인들이 4,000명이 사망했고 끝이 없는 전쟁에 도무지 끝을 낼 것 같지 않은 전쟁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죠. 이거 물어보면 너무 무식한데 베트남 전쟁 왜 일어난 거예요? 베트남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원래 베트남은 미국하고 전쟁할 생각이 없었어. 너무 안 어울려. 거기에 호치민이란 지도자가 있었어. 민족주의자야. 근데 미국은 호치민이 공산주의자라고 본 거야. 그 당시에 소련이 세계 팽창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베트남뿐만 아니라 옆에 나라의 라오스라는 나라도 공산화가 됐고. 그걸 경계했구나 미국이. 그러니까 이 베트남에서 막아야 된다. 이걸 도미노 이론이라 그래. 네.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지잖아.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 공산주의자를 확실히 막아야 된다. 조져놔야 이제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이 안 된다. 근데 이거 월권 아니에요? 미국이 베트남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냉전의 절정기에서 소련하고 미국이 서로 세계에 누가 패권국이 되느냐로 아주 극단적 대결을 하던 시대고 핵무기를 미친 듯이 만들던 시대 아닙니까? 그 전쟁을 7년 동안 했군요. 그렇지. 이렇게 약소국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은 절대 직접적으로는 충돌 안 해. 자기네 땅에서도 안 하죠. 잘. 자기네 땅에서도 안 해. 너무해. 그런데 그 세력 경쟁을 하는 남의 나라 가서 대리전을 해. 너무 나빠. 한국 전쟁이 그랬고 베트남전이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희생된 건데 대략 180만 명에서 190만 명이 사망하는 한국 전쟁 이래 최대의 전쟁이에요, 이게. 그러면 베트남 전쟁 이후에 베트남은 그러면 바뀌었어요? 미국이 져. 맞아, 졌잖아요. 75년에 다 쫓겨나. 그래서 호치민이 베트남 그 사회주의 정권을 세웠는데, 근데 1990년 들어와가지고 냉전이 끝나고 베트남이 미국하고 잘 지내 수교해버렸어. 지금 무기도 수출해. 그럼 여긴 민주주의 국가예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지만 그래도 개방적인 이런 국가. 중국하고 비슷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때 베트남전에서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전쟁을 7년이나 질질 끌고 사람은 죽고 각종 잔혹행위가 밝혀지고 또 정부가 정보를 조작하고 미국 정부, 거짓말을 정부가 이러니까 뚝뚝 떨어져서 40%입니다. 게다가 1980년대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좀 회복이 돼. 이게 회복된 게 40몇 프로야 대부분. 90년대 냉전이 종식돼. 소련이 망했다 이거예요. 이때 미국의 다시 정부 지지도가 올라간 게 대략 50% 수준인데 다시 그때 불황이 찾아와.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떨어져가지고 이번엔 30%대까지 떨어져요. 어머나. 게다가 다시 회복이 돼. 95년경에 이제 다시 한 40%대를 회복했다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좋았거든. 신경제라 그래서 IT 붐이 일어나. 우리나라도 왜 그 무렵에 벤처기업 붐이 맞아 있었죠. 열풍. 그게 다 IT 열풍이거든. 네. 미국이 이제 그걸로 경제가 올라가가지고 쭉 올라가고 조지 부시로 대통령이 바뀐 2001년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충격적 사건. 9.11 테러. 9.11 테러. 근데 이건 범인이 명확하고 맞아. 이 악한 행동이 악성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단결을 해. 더 뭉치는구나. 뭉쳐요. 원래 미국은 이럴 때는 뭉칩니다. 그래가지고 60% 선을 회복해. 부시가 대단했네. 그래가지고 쭉쭉 올라갔다가 2005년 6년 되다가 2008년경에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터져.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40% 다시 30% 선까지 떨어져. 그게 2010년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략 20%대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그럭저럭 버텨. 20%대에서요? 20%대에서. 진짜 대단하다. 그러다가 이제 2024년에 코로나가 닥쳐. 2020년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뻘짓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집권한 지금에 와서 몇 프로냐? 15%. 195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금이 가장 최악이다. 그러니까 근데 궁금해요. 코로나 시국에 주가 엄청 올랐고 자산들이 엄청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그때 다른데 코로나 초기에 1년 동안 미국인 거의 100만 명이 실업자? 죽거나 알아눕거나 코로나로 감염으로. 이때 트럼프 인기가 원래 좋아서 경제가 회복되다가 푹 꺼져가지고 첫 해에 미국이 완전히 죽을 써. 트럼프가 백신 맞지 말라고 했었나? 소독약 넣으라 그랬어. 맞아. 이런 짓거리들하고 계속 거짓말 해듣고 지금 회복은 됐다 그러지만 회복이 돼도 이제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어쩌다가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조금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불신을 학습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말이에요. 공화당 지지자하고 민주당 지지자를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민주당이 바이든이고 공화당이 트럼프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민주당원이나 또는 민주당 성향의 시민의 경우 정부 신뢰도가 25%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해도 25%야. 그래요? 짜네. 짜. 그런데 공화당. 놀라운 건 공화당 지지층은 어떠냐? 지금 정부의 신뢰도가 8%예요.
8%. 8%. 지금 바이든이니까. 그렇지. 네. 이 패턴대로라면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했다. 네. 그러면 공화당 지지율이 대부분 20%, 30%는 못 넘어. 비슷하네 민주당이랑. 네. 민주당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민주당 또 다시 떨어지고. 그렇지. 불신이 이제는 일반화 상시화가 된 건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내가 좀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정부를 가장 불신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공화당, 민주당을 불문하고 어떤 사람들이냐? 백인 성인들이야. 네? 백인 성인들.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백인 성인. 제일 살기 좋다 그러지만은 옛날에 우리 살기 좋은 시절은 다 갔어 하는 상실감이 제일 큰 인종이 백인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러스트 벨트라고 왜 과거의 산업지대 디트로이트 뭐 펜실베니아 이쪽일 때 그 과거의 그 공장 자동차 공항에 수십만 명이 고용돼 있고 뭐 있고 이거 다 폐허됐잖아요. 해외로 다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여기 실업자고. 그래서 옛날에 한때 미국을 가장 번영하게 했던 그 제조업 기지가 지금 폐허로 변하다 보는데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들이 백인 노동자. 백인 노동자. 이 사람들이 정부 신뢰도가 13%입니다. 네. 반면에 아시아인이 23%. 어머, 더 높네. 히스패닉계가 이게 멕시코 이런 데서 온 사람들 23%. 네. 흑인이 21%. 신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불만 세력이 백인들이. 그러니까 거의 약간 이민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시아나 히스패닉이 더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제가 뭐 쑥스럽지만은 이거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있지만 의원님은 잘 코코메디, 들어요. 아내분은 여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성의 Y존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이미 많은 여성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여궁이 차별화된 3가지 특허 원료를 더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7가지 자연유래 성분,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5가지 성장 인자까지 더해서 더욱 강력한 효능으로 선보입니다. 더 촉촉한 수분감, 더 쫀쫀한 탄력감. 사용 2주차부터 달라지는 Y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여궁은 약산성 pH 4.5 밸런스를 유지해서 Y존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Y존의 피부 탄력, 보습, 진정, 청결, 그리고 성간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될 수 있고요.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여궁으로 Y존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허 원료로 더 강력해진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광고 오픈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신 여성분들께는 여기 있는 여성 체험분 2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전에 앉아서 하면은 새거든요. 누워서 자기 전에 딱 에센스 넣고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다음날 탄력이 귀찮으면 남편 시키면 돼. 상담 문의는 1588-5570으로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도 여기에 상담 전화하시면 전문가분들이 딱 대기하고 계세요.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거든요.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성분들의 Y존의 시간을 되돌려드리는 여궁 남성 건강에 혁명 특허받은 코코메디가 발기부전 전립선 문제 때문에 혼자 끙끙 앓으시는 분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남성 기능을 되찾아드립니다. 코코메디는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3등급 한국 중국 기술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하루에 10분 디지털 방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 구매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판매하여 쌓은 노하우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지금 바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코코메드에서 3월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내용은 25만원 가격 즉시 할인과 사은품까지 증정하는 말 그대로 파격 세일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주세요. 저희 프로 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제가 직접 실습까지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남성 기능 건강엔 코코메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해 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설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홈페이지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로 상담 전화 가능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최근 마이보험 체크 이름을 똑같이 도용해서 홈페이지 도메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가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사칭까지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보험 체크에 주황색 손 마크를 꼭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체크. 이런 상황에서 재밌는 논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티모시 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티모시 하스. 티모시 처음 들어봐요. 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뭐 알 필요 없어요. 뭐 네. 그런 사람 뭐 나도 잘 몰라 사실은. 이 사람이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에 기고한 글이 뭐냐면 분열된 대중 시대의 갈등. 대중이 분열돼 버렸다. 이 얘기 엄청 많이 하는 거 진짜 전 세계적으로 문제이긴 한가 봐요. 분열이. 문제이긴 하죠. 그러니까 우선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대중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도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보수층이건 진보층이건 마음속으로는 정부를 신뢰 안 해. 그리고 그 배경에는 대중들끼리가 서로 분열돼서 일단은 불신, 갈등, 혼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이 티모시 하스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발전시키냐면은 이제는 대중들이 정부에 협조 안 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분열이 돼서 네. 정부 정책이 신뢰성이 없다. 예컨대 지금 의대생들 전공의가 파업하잖아요. 뭐 파업이 아니라 휴직이죠. 휴직을 해가지고 지금 의료 대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의대 증원 자체의 정부 정책에는 맞다 그래. 네. 그러나 이걸 다루는 방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료에 극심한 공백이 생겼을 때 이제는 정부가 이거 일처리를 제대로 하는 거야? 옳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쟤들 뭔가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선거 앞두고 터트린 거지. 또 일견 맞아 그 얘기. 이러다 보면은 맞는 정책이라도 기어이 말아먹을 거야. 또 여기에 뭔가 음모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옳은 정책이라고 해도 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이나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해요. 또 의사 증원한다고 우리 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맞아? 저기 보니까 수가라든가 지방 의료라든가 어떤 종합적인 의료 개혁의 마스터 플랜은 안 내놓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하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의료를 개혁하고 그중에 의대 증원을 이렇게 합니다. 또 그것도 단계적으로 합니다. 이걸 내가 대통령으로서 아무리 어려워도 헤쳐나가서 임기 중에 완결하겠습니다. 뭔가 말을 이렇게 신뢰성 있게 하면 있잖아. 네. 사람들이 조금 더 심지어는 의사들까지도 믿을 수 있는데. 그랬는데 네. 항상 하는 게 무슨 꼼수만 벌리니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2년 동안 제대로 된 정책을. 그러니까 당연히 보여준 그걸 적이 없으니까. 네,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신뢰할 수 없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정부 신뢰도를 조사하게 되면 나는 미국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티모시 하스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자, 시켰는데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하기 어려운 안 하고. 이제 분열된 대중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는 과거와 정부의 정책 형태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네. 우선은 대규모 전쟁이 불가능해졌다. 불가능? 다행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심지어 그 푸틴도 징병령을 선포 못하는 거예요. 안 따라주니까? 저항이 있고 그럼 러시아인들의 그 일상이 다 파괴되는 그치. 거야. 저번에 예비군 뭐 소집한다, 뭐 징병제 한다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해외로 탈출해버려. 그래, 명분도 없는 전쟁이잖아 이것도.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심지어 중국, 러시아도 불가능하다. 이래서 강대국의 직접 전쟁을 하기가 불가능해지고 대신에 대리전, 베트남 한국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뭐 봐봐. 약자는 더 불행해지고 강자는 보호받는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두 번째는 많은 인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간편한 방식이 없을까? 전쟁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만한 거? 이런 걸 찾는다는 거야. 사이버 테러 이런 건가? 사이버, 그걸 정보전이라고. 경제 제재, 이런 걸 찾게 되고. 네. 다른 비군사적인 경제나 정보를 동원하는 이런 값싼 전쟁을 찾는다. 네. 전쟁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가 그 문명을 이룬 이후로 전쟁을 멈춘 적은 없잖아요. 인류는 왜 전쟁을 하는가? 이걸 지난 몇천 년 동안 우리가 계속 따져왔고 또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왔고 했는데 결국은 전쟁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각성을 해가지고 없앤다는 거는 너무 이상적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는 있죠. 단지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위기를 통제하느냐 이게 이제 국제 질서를 만드는 네. 그 상황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왔는데 네. 자 그래서 이 하스가 이제 분열된 대중의 시대에는 국제 관계도 이렇게 바뀌는데 문제는 트럼프의 기반이야. 이게 문제죠? 약간 문제일 것 같아 얘는. 예. 어떡하지? 트럼프가 이런 분열된 대중에서 자기의 강성 지지층을 얻고 들어와가지고 네. 정책이라는 게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쟁은 니들끼리야. 우리는 전쟁을 안 하는 아예 방화벽을 세울 거야. 나토? 니들끼리 국방비 내서 지켜. 우크라이나 전쟁? 그건 유럽의 문제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돈 내서 해. 미국은 돈 못 내. 이런 거란 말이야. 또 한국의 주한미군? 그걸 왜 놔둬? 다 철수. 뺄 거야. 안 빼? 그러면 돈 5배 내놔. 세계 1등 국가에서 어떻게 대통령부가 트럼프랑 바이든이에요? 이게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아니 엄청 많잖아요 인재들이. 아니 많아도 그런 어떤 사회의 지성과 공의, 일반적인 의지에 의해 가지고 정치가 이렇게 대표되는 게 아니라 편가르기를 하고 강성 지지층을 만들고 그러면서 저기 상대방을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이 그룹이 주가 되니까. 그게 그리고 또 이 그룹들은 끊임없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공화당 지지자 등의 유명한 음모론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민주당이 실제로 아동 성매매를 한다고 실제로 믿고 그걸 어디 피자집 지하에서 아동 성매매 한다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 그 총을 들고 쳐들어갔잖아. 그 피자집 지하로 아동 구한다고. 갔더니 그거 없지. 다들 진짜 정신이 나가. 20년 전통의 대박 114 대리 전 직원 보험 가입으로 매우 안전하고요. 사고, 과태료 발생 시에 100%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가격 저렴하죠.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완벽하게 모바일 앱으로 대리운전 호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앱을 설치하시면 즉시 10,000원이 적립되고 바로 이 10,000원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용하실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또한 친구를 추천하시면 2,000원 추가 적립해드리고 그 친구가 이용 시마다 2% 추천인에게 적립이 됩니다. 이용할수록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박인 대박 114 대리운전 앱입니다. 즐거운 시간 뒤에 끝까지 안전하게 대박 114 앱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대박 114 대리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대리운전 대박 114.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손발톱, 테라셀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합니다. 첫째,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한국에서만 140만 개 판매 돌파, 네이버 3만 개 리뷰, 국내외 임상으로 검증되는 특허받은 성분, 의사가 추천하고 믿고 쓰는 캐라셀입니다. 그 캐라셀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캐라셀 패치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문제성이 있는, 그러니까 두꺼워진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그냥 주무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네. 요거 하나를 벗겨요. 네. 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네. 붙여, 감어. 네. 자, 8시간 끝!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눈으로 보이니까 안 쓰실 수 없는데요.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돈 아끼신다고 더 관리를 못 하시죠. 사랑하는 분들께 캐라셀 패치로 건강한 손발톱을 선물하세요.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김종대 TV 입력해 주시면 3월 31일까지 캐라셀 풋크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발톱 건강엔 캐라셀 패치.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끼칠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고립주의의 기반은 결국은 동아시아에서 이제 힘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개입을 안 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대만, 한반도 나 몰라 이렇게 되면은
이 구조가 혼란에 빠져서 서로 주도권 다툼이 강해지고 예컨대 조폭 두목이 사라지면 어떡해? 부두목끼리 싸움 붙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김정은이 더 도발을 막 하면서. 그렇죠. 당연히 긴장이 고조되는 거죠. 그럼 빨리 우리는 북한이랑 좀 평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내 만들어야죠. 얘기가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김정은 만나가지고.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그건 상식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미국하고 의존해가지고 다 해먹으려 그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가. 트럼프를 보라고. 그래서 이게 국제 외교는 내가 얘기한 비유는 이거예요. 피벗이라고 하는 건데 농구가 있잖아. 그러면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는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다리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워킹 반칙을 피하잖아. 우리는 동맹은 일단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한 발은 중국, 러시아, 북한, 동아시아 이렇게 여러 나라들하고 우리 이익에 맞게 관계 형성을 해나가는 전략이 균형 전략이고 피벗 전략이다. 그래서 좋은 거라는데 지금 정부는 두 다리를 다 고정시킨 거예요. 동맹에다가. 그러니까 움직임이 작아지겠지. 그게 바로 부산 엑스포 참사의 배경입니다. 동맹 안에서만 노니까 29표밖에 못 얻었잖아. 근데도 막 박빙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몇 표 얻었어? 119표잖아.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맹을 절대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돈도 많고 외국에 어디나 다니잖아. 그래서 적도 없고 동지도 없는 나라야, 그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요즘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는 좀 올라가요. 하도 한 930조 원어치를 뿌려댔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혼자 돈을 찍어내나 봐. 전 국민 극락에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석학들이 쓴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기디언 로즈가 쓴 글이 있어. 고립주의 2.0 도널드 트럼프와 자유질서의 미래. 분열된 대중들이 만드는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거를 설명해주는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이제 8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달 후에요? 올해 11월. 그러면 우리는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총선이. 4월 총선은 자 이걸 보세요. 미국한테 완전히 국가 운명을 다 갖다 마치고 일본에 짝사랑한 정권을 찍을 것이냐. 그래도 불편하고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우리의 균형과 이익을 쫓아갔던 이런 어떤 정치 세력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 선택에 달린 거예요. 의원님이 출마하시면 선택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네. 내 친구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이 그제 신당에. 조국혁 신당에 인재 영입 6호가 됐어요. 네. 근데 나한테 상의하길래 망설이지 말고 지체 없이 가라. 근데 본인은 왜 이렇게 망설이는 거예요? 아니 난 망설인 적이 없어.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애를 둘이나 낳은 걸 자꾸 후회하게 돼요. 분열의 시대, 전쟁이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특히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다음번엔 좀 좋은 얘기 들려주시면 안 돼요? 우리 사회도 역시 대중이 분열돼 있죠. 지금은 정치 분열이 문제가 아니라 대중의 분열이 문제인 거예요. 맞아. 어떤 정부가 서더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 정부를 꿈꿀 때가 된 거죠. 네. 정부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비판할 땐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대중이 적대와 증오로 분열돼 있는 이상 어떤 정부가 쓴다 한들 성공하는 정부는 나오기는 애시당초 어려워요. 글러먹었다. 근데 오히려 정치인이 대중 분열을 더 선동한다. 그래서 이게 뭐 양비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최근에 우리가 어떤 당을 지지하고 후보자를 지지하더라도 극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통해서 공동체가 존립했으면 좋겠다는 선한 의지를 더 확산하고 존중과 배려의 국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정치의 본래 책무가 됐다. 이 정신을 잊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총선 이후에 그런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진짜 분열된 대중이 그래도 좀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